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문을 열고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택배 비닐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혹시 그 위에 적힌 송장에서 익숙한 한글이 아닌 정체불명의 한자나 투박한 번역체 문구들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안방 시장이 소리 없는 총성 속에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산다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인 유통망이,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존 터전이 어떻게 중국의 거대 자본 플랫폼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참혹한 경제전쟁의 현장을 고발하려 합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신토부리를 외쳤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 우리 기업이 파는 물건을 사주는 것이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경제 영토를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틈을 타고 들어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는 중국발 트로이 목마가 대한민국의 안방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초저가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고 지갑이 얇아진 우리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초저가의 향연 뒤에는 대한민국 제조 기반의 붕괴와 유통주권의 상실이라는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해 시계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는 촘촘하게 짜여진 국내 유통망과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품질을 높여온 수만 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앞에서 끌고 수많은 중소제조사들이 부품을 대고 물건을 만들며 뒤에서 미는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렸을 때도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그리고 쿠팡에 이르기까지 플랫폼의 주인은 한국 기업이었고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들도 대부분 한국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팔더라도 최소한 검수는 한국인이 했고 불량이 나면 한국 판매자가 책임을 졌으며 배송과 CS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온전히 한국 땅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유통의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국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중간 상인을 없애버리는 전략, 일명 D2C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장과 한국의 안방을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린 것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지니 가격은 파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소상공인이 떼다가 10,000원에 팔던 옷을 중국 앱에서는 3,000원에 팝니다. 한국 공장에서 원가 5,000원에 만드는 생활용품을 그들은 배송비 포함 2,000원에 뿌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지속될 때 벌어질 끔찍한 나비 효과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공단 지역을 가보십시오. 시와반월공단 남동공단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우리 뿌리 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 금형 공장, 섬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약탈적인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으로 물량을 쏟아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장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덤핑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할 일은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구멍 뚫린 제도입니다. 우리 기업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 팔려면 10여 가지가 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고 몇 달을 기다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플랫폼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안전 인증도 없고 환경 호르몬 검사도 없습니다. 심지어 $150 미만은 관세도 면제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 손발은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준 꼴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만 명의 1인 창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면 그들의 가족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중국 앱에서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싼 가격의 대가는 우리 이웃의 폐업과 실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쿠팡의 위기입니다. 혹자는 쿠팡도 외국 자본 아니냐며 비판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쿠팡은 적어도 한국 땅에 수조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5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해 팔아줍니다. 쿠팡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와 투자비로 다시 한국 경제에 돕니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는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에 물류센터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고용 창출은커녕 한국 소비자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중국으로 송금합니다. 한국 땅에는 쓰레기 같은 포장 비닐과 저질 제품들만 남기고 알짜배기 현금과 데이터는 몽땅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침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025년 현재 쿠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조차 중국의 무차별적인 저가 물량 공세 앞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롯데, 신세계 같은 전통의 유통 강자들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국내 유통망이 붕괴되면 그때부터 중국 플랫폼들은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그들이 가격을 올리고 배송비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잃어버린 뒤일 것입니다. 이를 플랫폼 종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줄을 중국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리 테무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할 때 우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쇼핑 취향, 심지어 결제 정보까지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넘어갑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데이터를 넘겨줘야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신상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소나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을 잊었고 물건에는 죗값이 있다는 시장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당장 내 지갑에서 몇천 원 아끼려는 그 심리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커머스의 공습은 단순히 유통업계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걸린 생존 투쟁입니다. 산업화 세대가 피땀 흘려 세운 공장들이 멈추고 그 자리를 중국산 저질 공산품이 채우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어지는 2부에서는 중국 자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핏줄인 물류망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뼈아픈 실책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경제의 최전선이자 관문인 항구로 돌려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 과거 이곳은 우리가 만든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로 실어 나르는 수출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평택항의 주인은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평택항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직구 컨테이너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세관 직원들은 밀려드는 중국발 물량을 처리하느라 과로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루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택배가 쏟아지는데 이걸 전수조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맛땡이 들어있는지, 짝퉁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묻어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채 엑스레이만 대충 통과해서 우리 안방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경이 뚫린 겁니다. 이것은 관세 국경의 붕괴이자 국민 안전의 둑이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역차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하나를 팔려고 해도 수십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 지켜야 할 법규가 산더미입니다. 인증마크 하나 없으면 불법 판매자라며 고발당하고 벌금을 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니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비싼 비용 들여 안전한 제품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 직구라는 명목으로 이 모든 규제를 면제해줬습니다. KC 인증 필요 없습니다. 유해물질 검사 안 합니다. 심지어 관세와 부가세도 안 받습니다. 1회당 1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세상의 자국 기업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외국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의 규제 면제까지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양손 양발 다 묶인 한국 선수와 도핑 주사를 맞고 링에 올라온 중국 선수를 싸우게 하는 꼴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금 안 내고 인증 비용 안 드는 중국 제품이 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의 이런 탁상 행정이 우리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주범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 거대한 중국의 경제 침공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입니까? 심지어 국내 굴지의 물류 대기업들도 이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택배사들은 알리와 테무의 물량을 처리해주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당장은 돈이 벌리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어 나르는 그 택배 박스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고객인 국내 화주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집주인이 도둑에게 대문 열쇠를 쥐어주며 배달료를 챙기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한말 우리가 힘이 없어 외세의 경제권을 빼앗겼을 때 백성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21세기판 경제 국권 피탈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중국의 자본은 이미 우리의 안방을 점령했고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정보입니다. 2025년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알리 앱을 켜고 테무 앱에서 룰렛을 돌릴 때 중국은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가 낸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동의 버튼을 누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 약관 속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그리고 국외 이전 동의, 우리가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개인 통관 고유부, 심지어 결제에 쓴 신용카드 정보까지 암호화라는 명목에 중국 본토의 서버로 넘어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2017년 중국이 제정한 국가정보법 제7조를 아십니까?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알리바바든 테무의 모회사인 핀도어든 군말 없이 고객 데이터를 정부에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만약 한국의 주요 인사나 군인 공무원들의 집 주소와 구매 내역을 털어 협박의 도구로 쓴다면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틱톡 사태에서 미국이 우려했던 바로 그 안보 위협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상 정보를 헐값에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데이터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쌀과 자원을 수탈당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수탈당하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중국 공안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지 않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거스르냐? 소비자가 싼 걸 찾는 건 당연한 권리다. 네, 맞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깡패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약탈적 덤핑과 국가적 지원,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담보로 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1차적으로 국내 중소제조사들이 전멸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통업체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쿠팡 11번가 지마켓이 사라진 자리에 알리와 테무만 남았을 때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1,000원, 2,000원에 물건을 팔까요? 천만에요. 경쟁자가 사라진 독점 시장의 주인은 횡포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가격을 2배, 3배로 올려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